extracurriculars와 관련된 전반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서치와 대외, 뭐 봉사와 전공의 관계, 리더십. 제가 요 질문을 한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아이들을 통해서 받는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들이 보통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뭐 이런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를 나가면 입시에 유리할까요? 어드미션에서 더 좋게 볼까요? 선생님, 이런 봉사가 있는데 이 봉사를 하면 이게 입시에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저는 그 질문 자체에서 좀 큰 안타까움을 좀 느끼게 됐어요. 왜냐면 무엇이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고 무엇이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리서치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그 동기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xtracurriculars에 있어서 저는 요즘 뭘 강조하고 싶냐면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동기라는 것을 좀 더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만약에 뭔가 리서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들은 막 뭔가를 하고 있대요. 그 친구들에게 동기를 물어보진 않았겠죠. 너는 그걸 왜 하냐고 물어보지 않았겠죠. 대회를 참여하려고 한대요. 너 그거 왜 하려고 해? 그 동기를 물어보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나는 그것을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탕이 되었을 때에 리서치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뚜렷한 동기가 없는데 내가 제 아무리 가서 거기서 뭐 10시간, 20시간 시간을 쓴다고 한들 나중에 글쎄요. 뭐 액티비티 리스트에다 하나 적어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나한테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먼저 물어보고 싶고 뭐 더불어서 커먼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제가 이것도 지난 세미나에도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학생들의 활동 내역을 적는 그 항목의 인스트럭션이 뭐냐면 다음 10가지의 항목을 리스트업 하는데 그리고 그 10가지 이상은 절대로 리스트업 하지 말라고 뭐 우선 공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셔널 섹션을 통해서도 그렇게 리스트업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0개를 추리는 거잖아요. 그 추린 10가지의 활동들 중에서 나한테 뭐가 가장 중요했는지의 순서로 리스트를 하라고 해요. 그럼 아까 그 봉사 얘기로 돌아가 봤을 때에 내가 제 아무리 그 봉사를 통해 가지고 80시간, 뭐 90시간, 100시간을 썼다라고 한들 이게 나의 어떠한 동기로 인해서 나에게 이게 왜 중요했는지를 본인이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활동은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의미 없는 활동을 하는데 거기 안에서 뭐 리더십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본인이 정말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뭐 전공하고 연결이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죠. 제 생각에는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다양한 봉사를 하는 것도 좋고 더 많은 시간 남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좀 더 순수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간혹가다 학생들을 만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어린 학생이 너무 동기들이 불손한 거죠. 뭔가 이렇게 반드시 내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이러한 이점이 있어야만 해라는 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활동을 하든지 간에 그 활동 가운데 나의 동기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동기가 얼마나 순수해 있는지 또 그런 순수한 동기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여름방학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1학년이고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는데 대학 코스를 들어야 할지 인턴십을 해야 할지가 고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0학년 학생, 이제 10학년에서 11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인데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인턴십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어머니가 질문하시길래 어떻게 인턴십을 시키실 거냐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인턴십을 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고등학생 아이를. 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뭐 글쎄요 유수의 어떤 그런 그 기업들의 뭐 인사 담당자들을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본인의 레주메를 보내고 내가 이러한 자격이 있는데 나를 이 여름방학 동안에 거기서 인턴으로 써주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그 인턴십을 시큐어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이 대한민국에 뭐 글쎄 한두 명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인턴십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드미션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의 뭘 보고 그 회사는 인턴십으로 이 학생을, 그러니까 인턴 자리로 이 학생을 뽑았을까?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어떻게 얘한테 시켰을까라고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뭐 부모님들의 인맥을 통한, 지인들의 인맥을 통해서 어떤 인턴십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진짜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인턴십들이 있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몇몇 인턴십 어퍼튜니티들은 대학 입장에서는 feeder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인턴십을 하면, 그 리서치 인턴십을 하면 그 정도의 경쟁을 뚫을 수 있는 아이면 이거는 뭐 대학교 입시 과정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피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글쎄요. 어떤 인턴십을 하게 될 것인지에 따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턴십과 관련해서 제가 그냥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지금 국내에는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그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는 뭐 지금 아이들의 어떤 선배 정도 되는 학생들이 또는 그런 학교 대학생들 뭐 심지어는 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본교를 졸업한 뭐 누나 형들 언니 오빠들이 만든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회사들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해서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나의 미천한 실력이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 몸이라도 내 시간이라도 들여서 그 역할들을 같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죠.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런 뭐 영어도 잘하고 나름대로 똑똑한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을 어떤 대가 없이 고용해서 어떤 역할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본인들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 활동들 아까 두 가지 여쭤보셨을 때에 뭐 둘 중에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우선 첫 번째로는 인턴십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이냐 또 아까처럼 아이의 동기는 무엇이냐를 판단하신 이후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인턴십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대학 코스를 듣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